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5월 8일이 되겠습니다. 뭐, 5월 8일은 어버이의 날이죠. 뭐, 어버이가 살아계시면 정말 효도를 다 해야 될 것이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항상 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사람된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날 때, 그래도 이제 찾아가 뵐 곳이 있어서, 이렇게 다녀오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옆에 계신 것만 못하죠. 네, 하여튼 오늘 어버이날인데 모두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이제 무슨 날인가 한번 살펴보니까 세계 적십자의 날이더라고요. 네, 적십자를 이쪽 그 기독교를 믿는 것 같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적십자라고 쓰는데 저쪽 무슬림들은 적신월사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십자라고 하지 않아요. 적신월사라고 합니다. 적십자가 이제 이 월드 레드 크로스죠. 빨간색으로 이제 십자가 모양. 물론 뭐 종교적인 십자가는 이제 가로 세로가 그 이제 길이가 다르지만 적십자는 가로 세로가 동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쪽에서 봤을 때는 그게 썩 그렇게 즐겁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이제 있었지만은 음, 그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또 뭐 무슬림도 아시아 쪽이라면 아시아죠. 뭐 그리고 사실은 뭐 기독교든 어느 종교든 전부 그 한 장소에서 태어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서로 그 이제 충돌을 하는 그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랄까요? 좀 꺼려진다라고 할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적십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적신월사 그래서 이 달 모양의 이제 그 이미지를 갖다 이제 차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적신월사가 되겠습니다. 뭐 적십자든 적신월사든 어, 내용을 표현하는 그 명칭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 자체는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세계 적십자 그리고 적신월사 즉 적십자를 창설한 앙리 디냥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바로 세계 적십자의 날이 됐고 그다음에 적신월사의 날이 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십자라는 것이 어떻게 이건 이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님께 이해를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세계 적십자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적십자의 날을 이 무슬림 쪽에서는 이제 적신월사의 날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그랬죠. 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 줄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세계 적십자와 적신월사의 날은 적십자를 창설한 앙리리냥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앙리리냥이 5월 8일이 생일이다. 라서 이제 오늘이 바로 적십자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 적십자 적신월 운동은 전쟁, 자연재해 등에서의 희생자들과 기아선상의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인도주의 단체다. 자, 그래서 적십자 마크, 적신월사 마크를 딱 붙이고 있는 그 이제 앰뷸런스 같은 게 있죠. 아니면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공격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약속이 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폭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어, 다친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뭐 의료진도 그렇고 또 부상 당해갖고 와서 이제 누워 있는 그런 병사들이 이제 몰살당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물론 뭐 주의는 하겠지만은 그런 불가피하게 그 발생되는 그런 실수, 오폭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간이 또 이게 나쁜 그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저런 데를 또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입증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볼까요? 중립평등, 독립, 자발적 섬김, 일관성과 보편성의 실천을 원칙으로 한다.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적군도 이 의사 가운을 입고서 있는 사람들은 적군도 뭐 상처를 치료를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평등, 모두가 평등하다. 뭐 높고 낮음 없이 종족에 관계없이 다 치료를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뭐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자발적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발적인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그걸 억지로 해야 된다라면은 어, 그 일은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관성과 보편성. 뭐 일관되게 활동을 해야 되죠. 그리고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뭐 어느 특정한 분야,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그건 이미 적십자 정신이 아니에요. 자, 현재 적십자 적신호는
192개국이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5개의 나라에서 유사한 단체가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회원 수는 2만 5천 명이고 대부분 25세 미만이 그 이제 청년들이 이제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다. 상당히 그 젊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적십자면 붉은 적십자, 그다음에 그게 적십자죠. 그다음 붉은 달, 적신월, 그다음에 적수정. 이건 제3의 표장이라고 하네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상징을 이제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제 전쟁 보호 활동을 위한 차량이나 시설이 공격받지 않게 이런 표시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창시자를 한번 볼까요? 아까 앙리디냥 말씀을 드렸는데 창시자 앙리디냥은 1858년에 1858년이면 상당히 오래전이죠. 예, 이탈리아 통일전쟁에 참화를 목격하고 여러 나라의 인도주의 단체의 결성을 제창하여 1863년 제네바에서 국제 적십자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죠. 이게 뭐 앙리디냥이 이제 그 이탈리아 통일전쟁을 보고서 이제 그 제창을 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자, 이탈리아 통일전쟁이라는 걸 한번 잠깐 검색을 해봤습니다. 리소르지멘토. 저렇게 그 이제 명칭이 돼 있더라고요. 19세기 이 정치 사회적 운동으로 1861년 이탈리아 반도와 주변 섬들이 여러 국가를 단일 국가인 이탈리아 왕국으로 통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운동이 그렇다는 얘기죠. 야, 이 운동은 1820년대와 1830년대에 빈 회의 결과에 반대하여 일어난 반란들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1848년 혁명에 촉진되었고 1871년 로마가 이탈리아 왕국의 수도로 지정됨으로써 완성이 됐다. 자, 이래서 이제 이탈리아가 통일이 이제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주세페 가리발디 장군이죠. 우리가 역사 시간에 이제 배웠을 겁니다. 가리발디 장군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이에 대적해서 싸웠던 사람이 이제 여러 뭐 장군들이 있지만은 오스트리아의 라데츠키 육군 원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스트라우스 1세가 라데츠키 원수에게 이 라데츠키 행진곡을 이제 작곡을 해서 헌정을 했죠. 근데 이탈리아의 이제 적대적인 관계였었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뭐 억압한다든가 뭐 통제한다든가 그런 것을 찬양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이제 얘기들이 있죠. 네. 혹시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뭐 그거에 관계없이 이 라데츠키 행진곡은 정말 우리 많이 들었죠. 음, 뭐 중학교 다닐 때 아침에 조회 이제 쭉 끝나고서 이제 교실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제 행진곡을 틀어줍니다. 그러면 그 행진곡에 맞춰 갖고서 이제 각자의 그 반이 속해 있는 그 이제 교실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때 많이 들었던 행진곡 중에 하나가 이 라데츠키 행진곡, 라데츠키 마추. 네. 우린 글을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옛날 추억의 그 행진곡이죠. 네. 빅토리아 시대.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적십자사는 인류 복제에 많은 공헌을 했다. 빅토리안 에라, 이제 빅토리아 시대인데, 사실 빅토리아 시대 때 지금 근대적인 사회복지 정책들이 이제 싹 트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뭐, 그 이전에야 뭐, 고전적인 그런 개념들은 있었지만은, 네, 그야말로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복지의 개념이 싹 트기 시작한 것이 이제 빅토리아 시대 때부터, 영국이죠.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부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영국 역사에서 1837년 6월 20일부터 1901년 1월 22일까지 빅토리아 여왕이 치세 기간이 이제 어, 바로 빅토리아 시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러면서 이제 빅토리아 시대가 끝나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이 다 된 이제 그 잿더미 속에서 이제 어, 영국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이제 복지국가 그런 정책을 갖다가 이제 펼치기로 했고 저희 중학교 다닐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결국은 그런 그 영국도 어,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영국병이라는 이 복지 만능주의 이런 상태로 되다 보니까 영국병이라는 게 들어서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철퇴를 가한 사람이 바로 대처 수상이죠. 음,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요. 사랑하는 여인을 그 두고 사랑하는 마음도 시간이 가면 변하게 돼 있죠. 그게 인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설사 변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도 강제적으로 끊어지게 돼 있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죽으면 이별이 되잖아요. 자, 구성을 한번 볼까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했나요? 자, 국제적 십자사라는 표현이 종종 쓰이지만은 실제 이 이름을 가진 공식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 십자사라는 이름은 그런 용어를 쓰는
기관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네요. 저것도 좀 독특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운동은 같은 원칙과 목적, 상징을 공유하는 여러 독립단체로 이루어졌다. 이제 국제 적십자서 연맹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제 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그다음에 국제 적십자사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이런 연맹. 그다음에 각국의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마겐 다비드 아동.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기구겠죠. 아, 이러한 그 독립적인 단체가 이렇게 쭉 있을 뿐이지 이걸 통틀어서 국제 적십자사 해갖고 무슨 기관이 있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운동의 역사를 볼까요? 19세기 중반만 해도 군대의 의료 체계는 군의관과 군인들을 위한 병원이 있는 현대와 군대와는 달리 미비한 점이 많았다. 그럼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예. 또한 전장에서 부상자들이 다룰 만한 안전하고 보호받는 기관도 존재하지 않았다. 1859년 6월경 스위스의 제군에서 설립자였던 앙리 디냥은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 중에 당시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던 알제리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었을 거고 거기서 이제 이게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걸 호소하려고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를 아련하기 위해서 이제 어, 알제리를 갔던 거죠. 네? 나폴레옹 3세는 나폴레옹 1세의 조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에요. 예. 당시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통일전쟁 중이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6월 24일 오후 페리노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한 그는 솔페리노 전투를 목격을 했는데 한나절 만에 무려 30만 명의 이상의 병사가 다치거나 전사하여 전장에서 버려지는 것을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 한 번의 전투에서 30만 명이 음, 사상자가 났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때 상황이 이제 그랬던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전쟁하는 방식이 그때는 우리 영화에서 가끔 보죠. 이렇게 앞으로 쭉 걸어가면서 총 쏘고 총 맞으면 쓰러지고 또 뒷사람이 또 걸어가다 또 총 쏘고 맞으면 쓰러지고 그런 스타일로 이제 전쟁을 하던 때니까 사상자가 많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총을 발명한 사람이 오히려 사상자를 줄이려고 기관총을 만든 거다. 왜 그런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기관총으로 사격을 하니까 뭐 숨을 때 숨고 뭐 피하고 뭐 이러면 이제 사상자가 덜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관총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인도주의 활동한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쟁 시 활동 이산가족 찾아주기 그런 어, 활동을 했네요. 세 가지 사례가 있지만은 일단 뭐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이산가족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다 보면 포로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리고 시민들도 이제 적군에 잡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포로나 시민들의 인권이 이제 억압받는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또 이제 과연 그런지 그런 실질적인 억압 장면이 있는지 감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도 뭐 네 가지 그 이해가 있지만 다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인을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 뭐 군인들은 어차피 총을 들고 전쟁에 나서고 그다음에 본인들을 방어할 수 있는 개인 화기가 있잖아요. 근데 민간인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길 걸어가다 총에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민간인들을 이제 보호하는 일을 적십자사가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적십자사 표장 이제 이제 뭐 깃발이라든가 그 상징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십자 표장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이 환자 보호 차량을 알아보게 하게 하여 공격을 막는 효과가 있다. 앰뷸런스에 보면은 그다음에 그 지붕 위 거기도 이 적십자 그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군용 앰뷸런스를 보면은 적군도 공격을 하다가 저기는 의료진이나 환자가 타고 있구나 해가지고 공격을 안 한다. 이제 그런 그 이제 효과를 이제 누리는 거죠. 흰 바탕에 붉은색으로 그린 십자가형의 상징이다.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응용어로 이제 제작을 하는데 적십자 표상은 스위스 국기하고 비슷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싫어하거나 그다음에 적십자 십자가 하면 이게 또 이제 뭔가 그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죠. 적신월기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터키 국기인 월성기를 색을 반전시키는 것을 모티브로 해갖고 적신월기를 이제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종교적 의미가 없는 제3의 표장.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표지 그림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가고 썸네일을 띄워놨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적십자고, 이게 적신월기죠. 예. 그 오름 달월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달이잖아요. 예, 이렇게 적자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생겨난 적자가 태동하게 된 그 배경, 그다음에 적십자나 적신월사를 상징하는 어떤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 세계 적십자의 날, 적신월사의 날 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적시는 아니지만 요새 또 녹십자라는 게 있죠. 녹십자 안에 들어있는 약을 갖다가 엄마 펭귄한테 아기 펭귄이 먹이는 그런 장면이네요. 하여튼 저런 극진한 마음이 바로 적십자의 마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모티콘을 선정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버이의 날이기도 하죠. 어버이의 날은 뭐 벌써 제가 오래전에 방송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세계 적십자, 적신월사의 날, 그리고 어버이의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